의사가 부족해. 의사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야? 먹태깡도 엄청 품기를 빚었어. 그때 해결책은 먹태깡 공급을 늘리겠다. 공공적으로 그러면 증원을 시키겠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수 의료를 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막 밀어붙이니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지.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는 의사들이 돈 가지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이다. 의료도 서비스고 의사도 노동자이니 의사도 자기 돈 많이 벌고 싶고 자기 이익에 침해되는 거 싫을 수 있어. 근데 의사에게 또 되게 많은 걸 원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사단을 만든데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의료계에도 막 의사를 이기는 국가가 없다라는 식 이런 오만한 식의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고생과 어떤 그런 것들 다 깎아먹게 맞아. 만들었다. 오늘 사무실에서 급작스럽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촬영을 기준으로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라 의사랑 가장 친분이 많은 우리 회사 중에서 그런 선배를 한 명 섭외해왔죠. 아이고 반가워요, 선배. 네, 반갑습니다. 근데 김영균이라고. 먹태. 그래. 먹태. 세 개를 다 먹어보자고, 선배. 그 안주와 곁들일 술은? 저는 카스 먹겠습니다. 아니요, 선배 클라우드를 추천할게요. 그럼 왜 물어봐? 어떻게 지정해지고. 0.5도 클라우드 클리어. 넌 안컬릭인데 0.5도니까 없는 건 아니야, 그지? 저는 0도. 먹어볼게요. 이거 아저씨. 요즘 이렇게 먹는 거 알죠? 그냥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MZ 세대가 먹는 과자 먹는 법. 되게 어설프게. 나도 일단 되게 어려 보인다만 이게 굳이. 먹어봐요, 선배. 네, 드셔. 모를 것 같아. 이게 농심이 먹태깡 원조라서 그런지 맛있어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았고 이거는 텁텁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텁텁해. 아니야,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선배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네, 여기. 맥주는 어때요? 맥주는 맥주 맛. 근데 무알콜 이거 0.0도 맛있다. 여기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선배. 우리 사회에 되게 비타민 같으신 분들이 지금 누가 의사가요? 네, 비타민 같은 우리 사회 비타민이라고요? 네, 한번 연결해봤어요. 비타민 너무 화내지 같지는 말아요. 아니고 비타민 같지는 않고 그냥 감기약 느낌이랄까? 없으면 아쉬운. 되게 흔해 보이지만 없으면 찾으려면 되게 아쉬운. 그러니까 여튼 좀 의학계? 의료계. 의료계가 굉장히 시끄럽죠. 의료계가 굉장히 시끄럽죠. 네. 이제 의대 정원을 역대 정부마다 늘리려고 했고 안 됐죠. 이제 대한의사협회 등 이제 의사단체가 이제 왜 하면은 우리나라 체계 근간을 흔든다. 의료 체계 밑에서 밑에 맨 밑단에는 의과대학이 있고 그 정원의 수에 따라서 이제 인력이 되는 거니까 시작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보수적인 폐쇄적인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지금 정부가 이거를 밀어붙인다 어떻게 강하게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좀 시끄럽죠. 진짜. 근데 솔직히 그냥 이해는 안 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 거에 의사들이 대해서. 그리고 의대생들이 음. 왜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를 저렇게 하지? 단순히 이제 정부나 일반적인 사람을 생각으로는 의사가 부족해. 의사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야? 먹태깡도 엄청 품기를 빚었어. 이게 당근나라에서 한 봉지에 막 10,000원, 20,000원 했는데 그때 해결책은 먹태깡 공급을 늘리겠다. 농심이 그러면서 조금씩 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런 10,000원, 20,000원 했던 현상들이. 암암리에 그렇게 거래되던 것들이. 근데 의사는 암암리에 거래가 될 수가 없고 그러니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이니까. 공공적으로 그러면 증원을 시키겠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왜 의사 수를 늘려야 될까? 정부는 이거에 대해 되게 강력한 근거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돈 안 되는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학과, 진료과 등 그런 필수 의료가 우리나라가 고사되고 있다. 전공의가 없고 일할 의사들이 없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절대적인 의사의 이걸 확 늘리는 거다. 거기에 더해서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라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 필수 의료를 우리가 살리겠다. 그 강력한 추계의 하나로 의대를 늘리겠다라고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료계는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수 의료를 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막 밀어붙이니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지. 언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서 필수로 살리겠다고 생색을 내는 게 화가 나는 거죠. 화도 나는 거고. 그러니까 참고 폭발 지경에 있는데 푹 찌르니까 팡 터져버리는 측면도 있는 거라고. 젊은 전공의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거용이다. 당연히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도 좀 있지. 그건 그래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사실은 근데 선거용 아니용 뭐 안 선거용 아니 이런 거보다는 결국에는 이 이슈가 정말 재점화되고 커짐으로 인해서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는 의사들이 돈 가지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장사하고 있다. 아니면 줄다리기 하고 있다, 정부랑. 밥그릇 싸움이다. 그래서 더 결집이 되는 것 같아. 시민들의 그런 분노나 안 좋았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안 좋았던 기억들이 응축된다고 하죠. 의료도 서비스고 의사도 노동자이니 의사도 자기 돈 많이 벌고 싶고 자기 이익에 침해되는 게 싫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의사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아까 말했던 안 좋은 감정을 빼고 의사에게 또 되게 많은 걸 원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정작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의료 진료과에 속한 전공의들은 기가 막힌 거죠. 내가 필수의료에서 돈을 벌었어? 뭘 벌었어? 근데 갑자기 지금 당장 진료 행위에 따른 정부가 매겨주는 그 돈의 값도 너무 낮은데 이거나 조금 올려주고 100원이라도 올려주고 하지 10년 뒤에 될 20년 뒤에 될 와닿지도 않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누가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아주 앞으로를 2035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라고 누가 그럴 수 있겠냐.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들이 정당 보상 요구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반포자에 8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선배한테 맨날 짜장면 사달라 그래. 돈 없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들의 그런 마음, 일반적인 정서 오케이. 근데 그거를 의사들 중에 반포자이가 아니라 반포자이 뭐 아파트를 2세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월세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 사실. 그러니까 맞아. 뭐든지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 되게 상대적인 문제인데. 맞아. 항상 하는 말은 그 간극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게 모든 거의 문제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도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없어. 환자가 만약에 되게 적어. 의사들이 아주 힘들겠지. 환자는 되게 많아. 근데 의사는 적으니까 의사들이 힘들겠지만 돈도 많이 벌잖아. 결국 문제는 시스템이야. 이런 시스템을 막 갈리니 시스템을 그냥 수십 년째 막 끌고 갔다가 갑작스럽게 뭔가 바꾸겠다, 해보겠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과거에 없었을까?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근데 시스템을 바꾸는 첫 단추가 의대 정원 확대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의사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논의를 좀 제대로 해봐야지. 그럼 정부는 했다며. 논의 130회 했거든? 그래. 130회 했어.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국민이 만나서 얘기 나눈 걸 기자인 손희연 씨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네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오갔다더라. 모르잖아. 일반 국민도 몰라.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이 논의를 이 의료 이용의 주체인 환자, 국민을 빼놓고 그들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왜 뚝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왜 논란을 일으키지? 의사들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지. 정부가 그래도 추구하는 게 좀 더 공공선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늘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어. 정책이라는 건 그렇죠. 정책이라는 건 세상에 어느 국가건 어느 시대건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오늘 전공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필수를 살리고 의대적으로 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그럴까? 정부도 항상 선거 앞두고 하는 이 발표를 과연 믿어도 될까? 너무 불안하잖아. 화도 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맞겠지.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흐지부지 돼. 중요한 건 어떤 정책을 냈을 때 흐지부지 되지 않게 계속 보고 계속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려면 국민들이 이 논의 체계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더 많이 알아야 돼. 근데 정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사단을 만든데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의료계에도 막 의사를 이기는 국가가 없다라는 식 이런 오만한 식의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고생과 어떤 그런 것들 다 깎아먹게 맞아. 만들었다. 근데 나는 필수 의료과를 확충한다거나 소외된 뭐 지역의 병원을 살리고 의사를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영원히 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도 쉽지 않죠. 고령화와 저출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논란들이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되게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가 더 건강해지는 아주 그냥 성장통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보고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아 보여. 수치를 얘기하면은 과연 넉넉할까? 그건 또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정부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간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아니 당연히 필수 의료과를 가서 개고생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심리일 테고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의료계에서는 왜 그 문제를 해결을 내부적으로 못하는 거야? 어떤 체계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잖아.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 보건 의료 체계라는 거는 심하게 말하면 외교 안보처럼 완전히 국가가 개입해서 콘크리트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실무자들이 의사인 거, 테크니션들인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돼. 그렇지만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중에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국가 단위에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의료 쪽에서 우리가 현실이 이렇으니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라고 정부의 의견을 표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필수 의료를 살립시다. 우리 자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수만 명의 의사가 있는데 누구는 누구는 헌신하고 싶고 누구는 돈 벌고 싶고 누구는 나는 잠을 안 자도 몸을 갈아 넣어도 돼 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 선언적 우리 환자를 위해 삽시다와 환자를 위해 우리 돈을 덜 받고 잠을 덜 잡시다라고 의사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인원을 확대한다 하는 게 뭐 십수년 뒤에 개업이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경쟁 아니면 인기학과에 가기 위한 경쟁을 부추길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많이 모자라다며 의사가. 그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면을 찾아서 떠나야지. 언제까지 의사의 14년에 대한 대가를 의사 수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가 값을 치러줘야 되지? 저는 약간 말 안 섞거든요. 나는 악플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의사를 되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진 자들을 뭐 그래요. 적대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어쨌든의 그 심리적인 감정이 의사들은 그 계약직 신분이거든요. 교수가 되지 않으면 대학병원에 속된 사람들은 계속 계약직인 상태에서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교수가 되거나 개원해야지. 그래서 내가 자영업자 되든가 그 두 개란 말이야 사실. 어떤 A라는 진료과가 있어. 거기에 전국에 교수가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늘어나거나 몇 사람이 늘어나면 정말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누가 교수 아니면 나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개원할 능력이 없으면 봉직이가 돼야 된다든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넓지. 우리처럼 완전 직장인처럼 잘려서 백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모든 문제는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반 국민 정서에서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부분은 존재한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뽑아놓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의사들은?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는 기정사실화입니다. 사실한데 고령화도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어쨌든 의료 이용은 되게 커지는데 고령화가 계속 늘어간다고 반드시 의사 수에 많은 의사 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WHO도 되게 나도 왜 과연 그건 그런가 아니야? 퀘스천이 있어. 근데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 뭐 연구 결과에 보면 2050년까지는 필요한데 2050년 이후에 수치가 확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잉여 의사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절이 필요하다. 요는 의사 수를 확대한다 해서 계속 무한정 늘릴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은 의사 수에 대한 이 관리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인구 줄으니까 지금 막 이렇게 무작정 늘었다가 의사만 그래. 늘어나는데 어떡하냐. 그걸 또 정부는 뭐라고 받느냐. 오케이. 의사도 늙어가는데 젊은 의사 없고 다 늙은 의사 있는데 늙은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어? 늙은 의사 선생님을 제가 비하는 거 아닙니다만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젊은 의사도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아무튼 상황입니다. 네. 정부랑 의사협회가 티키티카를 하면서 이득을 보는 게 과연 누구인지 모르겠네. 이런 논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 하나.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제가 너무 그래. 의사 편을 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제가 의사랑 소송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의사에게 영상 편지 쓰는 거야 지금? 예. 그 의사한테 소송도 당해봤던 사람이고 병원이랑 몇 개 소송으로 막 싸운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좀 너무 과했나 싶기도 하고. 이게 근데 내 돈 내산 이거 이렇게 다 뜯어가면 어떡해요? 응? 그냥 다른 통에 다 넣어서 가져가나? 이거? 남은 거는? 이거 선배 주려고. 선배 이거 맛있다며. 내가 가져갈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 출연료인가요? 이게 그럼 이 먹다만 과자 이게 출연료인가요? 안 뜯은 먹태깡 라면 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